네, 반갑습니다. 김한솔입니다. 다이버시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D&I가 왜 필요할까요? 시대적인 트렌드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제 얘기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진이 있습니다. 맛있는 초밥이 있네요.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전 초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젓가락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소수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많은 분야에서 메이저에 속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게 남에게는 되게 큰 폭력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의 다양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졌어. 생산직뿐만 아니라 영구직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문제는 꼭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MZ세대. MZ와의 갈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일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비단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임원들도 의도적으로 여성들, 외국인들을 늘리기도 하고요. 협의체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다양성이 포용될까요? 되겠죠.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업들이 하는 노력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시대적으로 저런 트렌드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유행처럼 하는 거겠지. 혹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아. 다양성을 정말 포용해야 돼 하면 속으로 5점을 매기시면 되고요. 야, 저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냥 흘러가는 시대의 그냥 조류에 따라가는 것 뿐이고 별로 필요 없어 하시면 1점입니다. 자, 1, 2, 3, 4, 5.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뭡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계신 분들께서 3점 정도? 별 생각 없는데 하시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하는 거는 선택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기업의 존재 이유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글은 2,000명을 가지고 인클루전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뭘 연구하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불편함을 느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뭐냐면,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다양성으로 성과 내기 위한 2가지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2가지 팁에 대한 간단한 하우투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개인의 땡땡땡을 활용하시는 게 다양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뭘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슈퍼보스라고 하는 200분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나요? 했더니 그분이 2가지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람들의 이력, 그들이 어떤 경력들을 해왔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봅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2번째, 그 재능을 가지고 충분히 기회를 주는 걸 본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재능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동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고유함이 발휘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찾아서
그 직원들한테 업무 배분을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 같죠? 고유함이 뭘까요? 저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색깔, 그 사람만의 결, 그 사람만의 가치 있죠. 누구는 되게 스피디하게 속도에 관심이 있고요. 누구는 되게 꼼꼼하게 업무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누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누군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잘 못 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약점이 뭘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유형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양성을 포용하고 싶은 조직이 되고 싶다면,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나와 동료의 나다움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꾸 나랑 부대끼는 구성원이 있다면 쟨 이게 문제야, 쟨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저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잘하는, 노력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또한 보상받지 않고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걸 찾아보시면 그 사람의 고유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다 서로 삐쭉삐쭉 튀어나온 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페어링입니다. 페어링. 동료들끼리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을 그래, 넌 네가 할 길 가라, 이게 아니라 서로 상극인 사람들끼리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 조립이 단단하게 붙는 이유가 뭐예요? 튀어나온 거 안에 먹히는 게 들어가니까 합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픽사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색에 관심 있는 사람을 붙이고요. 함께 일해본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없는 사람 붙이고, 스토리 좋아하는 사람 옆에 화면을 좋아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픽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된다라고 그들이 익스트림 팀이라고 말하는 책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페어링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고유함을 발견하셨다면 고유함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한번 조를 한번 짜봐 주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의 꼼꼼함과 이 사람의 스피드를 묶을 수 없을까? 이 사람의 발표력과 이 사람의 준비력을 묶을 수 없을까? 이렇게 페어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조직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고유함을 다 인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정리됐으니까 한번 의견 모아진 걸로 볼게요.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근데 한 막내 직원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 큰 문제 없겠네. 무슨 말이에요? 대중의 관점이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냥 캐스케이딩 돼버립니다. 다수 의견 때문에 소수 의견이 무시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냐면 구체적인 장치인데요. 제가 두 가지 팁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맨머리 회의. 여러분, 맨주먹으로 싸운다고 하죠. 맨머리 회의는 뭘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타 부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나 막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끼리는 있을 때 할 수 없는 생각들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팀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맨머리 회의라는 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장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제약 요인이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No, because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눅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이디어 현실화가 어려워. 그렇지만 이런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노를 듣고 나면 내가 먼저 공격당했어. 내 의견이 비난당했어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꼭 회의하실 때 항상 그러시라는 건 아니에요. 회의 끝날 무렵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yes and예요.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정보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용 이슈를 해결하시면 더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디어가 차곡차곡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2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제가 너무 와닿아서 성함이 안 써졌는데 끝나고 좀 말씀 좀 주세요. 제가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원부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 필요성부터 공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필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임원분들이 왜 다양성, 포용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게 성과랑 상관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은 말씀드렸죠. 다양성은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고요. 우리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게 도움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원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원분들의 관심은 성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볼게요. 서로 리스펙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획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서 서로 리스펙하는 문화를 만드시려면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찾아주세요. 그 고유함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구성원은 분명히 이 조직에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 2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 말씀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양성은 그 사람을 파티에 나를 초대하는 거라면, 포용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도덕적인 거, 착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